네, KB증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읽어주는 남자 키맨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이 또 다시 밝았습니다. 자, 주말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이제 좀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한 주였는데요. 주 후반에는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비 피해 입은 지역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내일 또 비가 또 온다고 합니다. 그죠? 오늘 경기도 북부를 시작으로 해서 또 남부 쪽으로 해서 전역으로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도록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또 KB증권의 또 핵심 투자 방송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입장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인사를 한번 또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인사를 하시는지 저는 지금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안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후반에 또 인사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죠? 지난주 우리 시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말을 맞이셨을 텐데, 조금 무거운 이야기부터 오늘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주제는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은 부분, 이 부분을 첫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번 주 6일입니다. 그죠? 이번 주 6일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무슨 결정이죠? 자, 지난주 후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또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조금 주춤하던 무역 분쟁 우려가 다시 시장에서는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왼쪽에 보시는 여러분들 트럼프 얼굴 한번 보세요. 참 평범하지는 않죠, 그죠? 상당히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얼굴 크기와 큰 골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또 시장에 좀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 주말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EU 있죠, EU 유럽연합에서 자동차 관세를 우리 없애자라고 이제 EU에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됐다 하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자동차 주식들이 지난 주말에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좀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이슈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세계 무역기구 있죠. 세계 무역기구 여러분들 WTO가 기존에 뭔가 이러한 좀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즉 미국은 WTO에서 탈퇴하겠다 라는 협박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주 시장도 결국에는 누구의 입을 주목을 해야 될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한 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6일이라고 저렇게 이제 제목에 달아놓은 부분은 공청회 있죠, 공청회. 2천억 달러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분야의 공청회가 의견들을 수렴하는 이제 공청회가 6일날 끝나는데, 지난번에 우리 공청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부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 공청회라는 것이 사실상 형식적인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 않은데, 어쨌든 그 공청회가 끝나는 시점이 6일이고 6일쯤에 곧바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안화 흐름을 한번 보시면, 차트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에 이제 위안화 흐름을 보시면, 지난주 중반까지 위안화가 6.9에서 6.80 아래까지 해서 쭉 떨어졌죠. 이게 위안화 강세죠, 그죠? 강세.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시장도 반등을 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림을 보였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시장에 나타났었는데 주 후반 들어서 지금 보시면 다시 위안화가 위쪽으로 달러당 위안화가 6.8에서 6.86까지 갔다가 지금 6.8485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위안화가 살짝 약세로 가고 있는 것, 이거는 이제 2천억 달러의 관세 부과 결정이 또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위안화가 살짝 약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부과가 되면 미국만 문제가 아니라 중국 서로 간에 이제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곧바로 관세가 부과가 될지 아니면 부과 방침만 밝히고 발효는 미뤄지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둘지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 그 멕시코하고 나프타 협상이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캐나다와도 협상이 거의 끝났다, 임박했다라고 표현을 계속 해왔는데 결국에는 캐나다하고도 재협상도 기한으로 제시했던 지난주 협상 마무리 못했죠, 그죠? 그래서 5일부터 다시 재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에 여러분들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번 주 좀 무거운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시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미국이 인도하고 손잡다라는 내용을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제가 제시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글로써 전달해드린 내용 중에 30일인가요? 8월 30일 날 미국의 재무장관인 무른신 재무장관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해 상당히 칭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지난 월요일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위안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기 대응 요소라는 것을 새롭게 집어넣고, 그 경기 대응 요소라는 것이 들어갔던 것은 결국에는 중국에서도 위안화 절상을 하려고 하는 좀 약간 움직임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희신 재무장관이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미국은 기대를 하고 있고, 미국 위안화의 절상 폭에 대해서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지켜본과 동시에 미국이 인도한테 지금 손을 슥 내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이거는 미국과 인도가 첫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6일날 오늘 6일날 오는 그 6일날 개최를 할 것이고,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인도 간의 공조다라는 그런 연합뉴스 기사를 제가 지금 올려놓은 게 있는데,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게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지금 개최할 예정인데요. 뭔가 포괄적으로 협력 관계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외교 국방장관 회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갑자기 하게 됐고, 이 시점이 공청회가 끝나는 6일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뭔가 미묘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미국이 최고 수준의 동맹국에만 허용하는 전략적 무역 허가 1단계를 인도한테 이 지위를 부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인도한테 지금 우호적으로 미국이 뭔가 자꾸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인도한테 최첨단 무기를 포함해서 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허가한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이 갑자기 인도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월드팩트북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세계 인구 그 순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인구 순위를 한번 보시면 중국이 여전히 인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인도가 13억 인구로 바짝 중국을 추격을 하고 있고, 제 옆에 있는 오늘 직원 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2030년 정도가 되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기사를 옆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인도한테 갑자기 잘해주는 이유는 아마도 6일에 있을 미국한테 공청회가 끝남과 동시에 미국이 중국한테 마지막으로 보내는 좀 엄중한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은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 덕분에 잘 살아왔죠. 미국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즉 미국의 미국이 이제 달러화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래서 대신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아주 값싼 상품과 재화 이런 것들 공급받고 달러를 이제 중국한테 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국이 덩치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미국이 여기까지 바라진 않았을 텐데 중국이 잘해서 G2 국가로 지금 성장을 해버렸죠. 그런데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자꾸 미국한테 반항하고 딴지 걸고, 저기 남중국해 뭐 이슈라든지 막 지금 G2 국가로서 뭔가 위상을 자꾸 보여주려고 시진핑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중국 너희들 자꾸 그러면 너희들 이제 버리고 인도를 내가 다음에 선택지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경고를 지금 중국한테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값싼 재화를 공급받고 달러를 내준 대상을 중국에서 인도로 교체하겠다라는 뭔가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국방장관, 외교 국방장관 처음 개최하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문희신 재무장관이 중국 위안화 절상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절상 속도나 그 폭이, 절상의 폭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만큼 들지 않는다면, 즉 제 생각에는 달러당 위안화가 6.7 밑으로 내려와서 6.6, 6.5까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번 달에 또다시 미국의 무역전쟁 압박이 강화될 거고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지금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고로서 인도하고 손을 잡는 모습을 지금 미국은 보여주고 있다. 자, 선택할 거면 선택해라. 우리는 너 대신 인도를 이제는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중국한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함부로 보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압박을 하고 있으면 함부로 보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한 60%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조절하거나 아니면 제협상 카드 정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아마 높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시진핑의 콧대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죠. 시진핑의 콧대가 너무 높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조금 양보를 하고 굳혀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조절되거나 이번에 제협상 카드 정도로 활용되면 다행인데, 아니면 자존심을 내세워서 미국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할 경우에 중국은 이제 어떻게 되죠? 달러 시스템 하에서 누리던 모든 것과 멀어지고, 그 다음으로 중국이 아니면 베트남이 미국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서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중국은 또다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좀 시장과 관련된, 시황과 관련된, 매크로 관련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업종이나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전체 시장의 방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막 공격적으로 지금 업종과 종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앞부분에는 시장과 매크로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부분으로 감안하면 뭔가 우려감이 있으니까 지수의 상승폭이 일단은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좀 조심스럽고 뭔가 눈치 보기 장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체크 3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무역 분쟁 우려감이 이번 주에도 트럼프 입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이 무역 분쟁 우려감과 다소 좀 무관한 업종과 그 종목군에 우리는 좀 주목을 이번 주에도 좀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바이오 섹터가 될 겁니다. 자, 바이오는 제가 차트를 잠깐 우리 한번 넘어갈까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KRX 헬스케어 업종으로 가서,
자,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요 시점. 자, 지난 7월 31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KRX에서 KRX 헬스케어 업종, KRX 헬스케어 업종에서 반등의 시그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글을 써드렸고, 여러분들께 푸시로, 휴대폰 푸시로도 발송을 해드렸고,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KRX 헬스케어 업종이 121선까지 지금 바짝 올라와 있고, 특히 지난주에는 지난주 여기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당히 강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릴까요? 노란색으로.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2.8%나 종가 기준으로 이 헬스케어 업종이 올랐다면 그 업종 내 종목군들은 상당히 3% 이상의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다시 자료로 한번 가서,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차트를 하나 그려놨는데, 이 IBB라는 게 미국의 이제 나스닥 바이오 섹터 ETF입니다. 그게 이제 캔들 차트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는 캔들 차트가 미국의 IBB 바이오 섹터 ETF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실선 있죠. 주황색 실선은 바로 S&P 500 지수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지난주 한 2주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 섹터 ETF가 신고가를 뚫고 막 올라오고 있는데, S&P 500 지수는 주춤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예. 나스닥에서도 마찬가지. 나스닥에서도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 나스닥 바이오 섹터 ETF가 훨씬 더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즉, 지금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강한데 나스닥 내에서도 바이오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상승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 바이오 업종이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난주 2% 가깝게 상승한 반면에 바이오는 이 IBB 나스닥 바이오 섹터는 4% 상승을 했고, 7월에는 6%, 8월에는 5% 가까이 상승하는 듯 미국에도 주도주는 바이오가 하나의 축을 담당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바이오가 왜 강할까요, 여러분들? 바이오가 왜 강할까요? 이거에 무역 분쟁하고 관계가 별로 없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때리고 트럼프가 EU에 자동차 관세 때리고 하는 것과 바이오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몸이 아파서 내 몸을 치료하는 그런 것과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좀 무관한 업종으로 바이오를 좀 선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들의 임상 관련된 스케줄이 9월달, 10월달,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좀 뭔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역 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을 좀 회피할 수 있는 업종,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이슈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시장 종목에 좀 주목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제약 바이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약 바이오는 왜 이렇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왔고요. 최근에 이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자산화 이슈가 어느 정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그동안 그 죄를 지었던, 뭐 딱히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쉽게 하자면, 연구개발비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연구개발비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것을 자산화를 처리한 것을 좀 되돌려 놓은 부분,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현재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으로 2주 전부터 작용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을 제가 7월 31일날 KRX 헬스케어 업종으로 여러분들께 잡아드렸고, 자, 그러면 한번 기술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쪽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면,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이 우리 시가총액 지금 바이오 1위 기업이니까 셀트리온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좀 키워서 좀 더 확대를. 차트 잘 보이시나요? 예. 자, 셀트리온을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은 지금 뭔가 시장 대비해서 약간 조금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셀트리온은 지금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렇게 조금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셀트리온이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기사가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셀트리온 블록딜 보호 예수 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요 내용.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여러분들 아시죠? 테마색이 아무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때 아주 싼 값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이 테마색 국부펀드, 싱가포르의 국부펀드가 지난 3월에도 블록딜 시간외로 대량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이 블록딜을 통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물량이 이제 또 이 스케줄이 있고 그 물량이 시장에 또 출회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물량이 혹시나 시장에 쏟아지면 받은 기관들이 시장에 팔면 이게 또 주가를 누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영향을 지금 좀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일단 우리 바이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좀 저런 모멘텀으로 약간 좀 쉬어간다면,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다르죠? 다른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셀트리온의 움직임과는 뭔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감리 이슈 관련해 가지고 먼저 폭탄을 맞았었고, 그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만큼 폭탄을 먼저 맞았었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구간. 자, 폭탄을 맞았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회계 감리 이슈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는 뭐 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 제약 바이오들 무더기 징계 없다라는 그런 뉴스 코멘트 나오면서 지금 모든 이평선 위에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죠? 모든 이평선 위에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21선과 61선에 여기 골든 크로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상승 추세를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죠. 자, 기술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 음봉 있죠? 요 음봉. 요 음봉,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리는 요 음봉 시가를 보시면 446,000원입니다. 446,000원. 요 가격 보이시죠? 제가 선을 조금 더 굵게 표시를 해 드릴게요. 요거 가격 보이시죠? 요 가격이 균형점입니다. 에너지 라인이라는 거죠. 즉, 이 가격을 밑으로 하회하게 되면 하방의 에너지로 쏠리게 되고, 이 가격 위에 있으면 상승의 에너지를 갖추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에서 셀트리온이 그 테마삭의 그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테마삭이 물량을 이제 블록딜을 했는데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저게 1% 정도 주춤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저기에 베팅을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베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446,000원이 지금 그 가격대 정도가 되네요. 음봉의 시가가 446,000원 제가 거기 입력을 해드리죠. 446,000원이 자, 요것도 이 색깔을 텍스트 이걸 까만색으로 하면 여기 좀 나오나요? 요거를 까만색으로 해야 되는군요. 자, 12로 바꾸고, 확인. 446,000원. 자, 조금 이따가 아마 차트를 제가 또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만약에 내가 바이오주를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삼성, 지금 단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 셀트리온이 저 이슈가 끝나기 전에, 삼성 바이오, 큰 바이오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44만 6천 원이라는 가격을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리스크 관리 가격이라는 것은 바로 추세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 손절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가격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참고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바이오 섹터가 살아나고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차트를 잠깐만, 삼성 바이오 한번 크게 여기서 한번,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죠? 44만 6천 원이 리스크 관리 가격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 혹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삼바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 바이오가 살아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또 하나는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이 중요한 R&D와 관련된 발표 일정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9월, 10월, 11월. 요 달력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약 바이오는 보통 실적으로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보통 뭔가 뭐 폐암학회, 뭐 암학회, 종양학회, 비뇨기과 학회, 소아내과 학회, 뭐 이러한 것들 있죠. 학회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고, 이미 그 전에 주가가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5일날 한미약품이 뭐 이상 중간 결과 발표, 또 포지오티닙에 대해서 뭐 있는 거 있고, 자, 13일날 최근에 메디톡스가 지금 여러분들 조금씩 다시 한동안 많이 주춤했다가 메디톡스가 지금 살아나고 있죠. 자, 이 60일선 밑에서 21선을 뚫고 지금 메디톡스가 드디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메디톡스가 지금 13일날 엘러간의 R&D 데이에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임상 3상에 대한 발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9월 하반부에 9월 27일경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또 데이터가 나와요. 우리나라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제넥신이라는 회사죠. 그죠? 제넥신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근데 이번에는 성장 호르몬 관련된 소아 이상 1년치 데이터가 나오는데, 요거 아주 중요한 성장 호르몬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요거를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제넥신이 하고 있는 성장 호르몬 중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받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기가 제 시장을 읽어주는 키맨의 애기가 지금 성장 호르몬 주사로 과거에 맞았었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매일 밤마다 주사를 놨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 성장 호르몬 주사가. 근데 이번에 이 데이터가 잘 나오면 이 제넥신의 이 성장 호르몬 주사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맞아도 기존에 매일 맞던 것과 똑같거나 오히려 그보다 더 우월한 데이터가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지금 제약 분위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제넥신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달에 또 셀트리온, 트룩시마, 허즈마 관련된 미국 시판 허가 기대 10월 말경에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펩트론 관련된 부분들, 공장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달 드디어 암과 관련된 학회가 있습니다. 11월 7일, 8일, 9일 저때 8일, 9일 저때 제넥신이 하고 있는 고형암 대상. 고형암이 뭐죠, 여러분들? 뭐죠? 이렇게 딱딱한, 이게 물체가 있는, 고체가 있는, 혈액암은 우리 피, 그죠? 액체고, 고형암은 이제 딱딱한 거죠. 그 고형암 대상으로 환자에 대한 임상을 한 이 결과 발표가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데이터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양호하게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좀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저는 이제 몇 개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멘트를 글에다가 해드렸는데, 자, 이번 주 중에는 좀 새롭게 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인다면 여러분들께 글로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할 부분은, 자, 제약바이오와 함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많이 또 매매를 하시는 바로 대북 관련주죠. 남북 경협주, 대북 관련주. 자, 이게 주춤했었잖아요, 그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으로 가기로 했다가 전격 취소를 하면서 급락을 맞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장 끝나고 특사를 파견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가 그 청와대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가 나왔죠. 그러면서 시간에서 이 대북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시가가 상당히 높게 출발했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장 출발하고 난 다음에 한 25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캡처를 해서 아침에 우리 데일리 정신노트로 이제 푸시를 보내드렸는데, 대부분 여기서 보시는 종목들이 21선, 61선 동시 돌파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화공룡, 특수건설, 선도전기 이런 것들이 뭐죠? 다들 대북 관련주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한네트라고 잡힌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ATM기 뭐 이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입출금 하는 데 있어서 돈. 근데 얘네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남북 경제 협력이 잘 되고 하려면 이 북한과 남한의 이 통화가 단일 통화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침에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도 아침에 좀 강하게 오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 종목으로 잡혔었는데, 21선 돌파 종목을 보면 뭐 현대건설도 잡혔고, 그죠? 두루두루 이렇게 주요 이평선 돌파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서희건설, 현대엘리베이터까지 해서 많이 잡히더라. 그래서 아침에 지난 주말에 이 대북 특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는 이 대북 관련주들이 대거 주요 이동평균선,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이동평균선은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많이 잡혔었는데 조금 바이오가 약간 살아나면서 대북 관련주들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약간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근데 이벤트가 계속 있죠. 이들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북중, 북러,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북 관련주들이 여기서 뭐 쉽게 툭 떨어질 지금 그런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9월 9일날 북한의 건국절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시진핑 주석이 어디를 갑니까? 북한을 갑니다. 그리고 9월 11일, 13일 사이에 러시아에서 또 동반경제 포럼도 있고요. 또 북한을 그 포럼을 앞두고 푸틴도 북한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관련주들 뭐 주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대북 관련주들도 지금은 뭔가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죠?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잘 좀 보셔야 되고, 이거는 무역 분쟁과 크게 무관한 업종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대북 관련주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넘어가는데요. 연말에 이제 주목을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이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뭐 수출도 괜찮고 대북 관련 이슈도 있고 해서 지난주 상승세가 좀 연장이 될 가능성은 지금 좀 높은데, 미국의 대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발효 가능성 때문에, 그죠? 지금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시장에 대해서 바로미터를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여전히 코덱스 레버리지. 자, 요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요게 움직여야지만 시장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가격이 14,700원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14,700원에서 엄청 지금 못 넘어가고 거기서 갔다가 밀리고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 가격에서, 그죠? 갔다가 밀리고 보이시죠? 저기가 아주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뭔가 종목이 확산이 되고 아주 강한 종목 장세가 나타나려면 저 14,700원이라는 가격을 종가로 그냥 넘어서는 안 되고, 지난주 금요일처럼 종가로 넘어서는 안 되고, 시가와 종가로 동시에 넘어서서, 자, 요 빨간색으로 제가 한번 요거 봉을 하나 그려보죠. 자, 이렇게 한번 색깔을 칠해서,
자, 요런 봉 있죠, 요런 봉. 예. 제가 지금 인위적으로 봉을 하나 그린 거죠, 그죠? 여기 빨간색 그림은. 자, 요런 봉이 나와가지고 14,700원이라는 이 저항을 시가도 돌파해 있고 종가로도 돌파해 있는 흐름이 한 3일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장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공격적으로 막 트레이딩을 열심히 할 구간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때가 제가 봤을 때 시장에 좀 트레이딩을 공격적으로 할 구간이다. 그 전까지는 조금 뭐 여러분들께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이제 트럼프가 중간 선거하고 그다음에 재선을 위해서는 뭔가 또 경기를 계속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거, 요거죠. 요거를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두산마켓. 제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라인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35,600원 요거죠. 자, 지난 8월 29일날 아주 뚱뚱한 봉이 나왔습니다. 대량 손바뀜이 있었던 자리죠, 그죠? 자, 그러면 저기가 엄청나게 시가에서 저항이 있는데 그 저항이 있는 자리를 지금 3일 만에 저기를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마켓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이 저항 가격을 지금 뚫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35,600원이라는 가격을 에너지 가격으로, 중요한 에너지 가격, 저 밑에 내려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저 위에 있을 때는 좀 트레이딩을 해도 되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중국 소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자, 베이징 쌍둥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풀었다가 지난 8월 23일날 상하이 풀었고 8월 28일날 장수선까지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다가 오히려 시가가 높게 출발했다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하이보다 장수성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죠. 돈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하이가 장수성 다음에 발표가 됐으면 몰랐을까, 상하이가 먼저 발표가 되고 장수성이 나니까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가 잠깐 높게 출발했다가 쭉 밀려버렸는데,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9월달에 여러 이벤트들에서 잘 풀려가지고 종전선언, 그 다음에 사드 철회 뭐 이런 것까지 이어진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더욱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 리스크 관리 가격만 제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신라는 이게 신고가 흐름이 나기 전까지는 10만원, 호텔신라는 10만원을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제가 조금 추세 이탈가 손절 가격을 조금 밑으로 낮춰 잡은 이유는 이번 주에 중국 관련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낮춰둔 겁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는 이번에 면세점 관련해서 상하이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탑이죠, 그죠? 면세점. 그래서 호텔신라 10만원 정도를 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맥스.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코스맥스가 제일 괜찮죠. 자, 여기에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란히 서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란히 서 있는 거. 그 시가가 얼마냐면 145,500원. 그 옆에도 145,500원. 요 옆에도 145,500원. 즉 3일 연속으로 145,500원이 아주 중요한 시가 흐름을 보여줬고, 거기가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5,500원을 코스맥스도 이탈 안 하면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큰 면세점 쪽에서는 호텔신라,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맥스 정도를 여러분들께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리딩을 글로써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것들 다들 잘 아시죠, 그죠? 하루에 장중에 한 5번 정도 여러분들께 스마트폰 푸시를 통해서 시황과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 그 다음에 또 주요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는 또
중요한 좀그 에너지 맥점에 있는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장중에 푸시로 무료로 알림이 서비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 방송은 전체적인 큰 맥락을 여러분들께 잡아드리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오후와 그 다음에 화수 목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글과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발송해드리는 투자정보 알림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그 말씀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지수가 좀 많이 종목이 올라오면서 시장에 좀 안정감을 좀 찾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관련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도 글로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번 주에 무역 전쟁이 잘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안정을 좀 찾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그 목표 주가 계산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잠깐 좀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글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미리 한번 다음 주에는 좀 자세하게 또 목표 주가 계산하는 방법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을 읽어드리는 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